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노는 여행 말고. 다 함께 떠나보는 여행 어떠세요? 가족이 함께 가는 여행, 출발 가족여행입니다. 캠핑카를 렌트한 저희는 우선 배를 채우기 위해 렌터카 업체 근처에 구글 평점이 높은 슈니첼 집이 있어서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슈니첼 2개와 피자 한 판을 주문했고, 이 중 추천받은 양송이 버섯 크림이 올라간 슈니첼이 우리 가족 입맛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슈니첼 시키실 일 있으시면 우리에게 생소한 소스 없는 독일식 돈가스인 슈니첼 말고 버섯 크림 소스 등이 올라가 촉촉한 슈니첼 주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를 마친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번 여행의 찐 목적지인 노르웨이까지 가려면 육로로 덴마크 히르샬츠 항구까지 1000km를 내리 달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물길을 3시간 정도 건너야 노르웨이의 남단 항구인 크리스티안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방에 노르웨이에 갈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주구장창 이동만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 준비 에피소드 1탄 2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번 유럽 여행의 비행기 티켓 예매와 캠핑카 예약 말고는 아무 계획 없이 출발한 여행이어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6시간을 할 일 없이 대기하는 동안 노르웨이로 가는 길에 아이들과 들려볼 만한 여행지가 있는지 그제야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북측으로 500km 거리에 있는 함부르크에 미니어처 원더랜드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평점도 높고 리뷰도 좋아서 아이들과 방문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홈페이지에 가보니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고 나오는 티켓은 모두 밤 늦은 시간대뿐이었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함부르크까지 약 5시간의 소요시간을 생각했을 때 주유하고 장보고 저녁 먹는 것까지 생각하면 미니어처 원더랜드 방문은 다음 날로 미루거나 오늘 밤 시간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입장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루를 더 기다렸다가 내일 밤 입장해서 볼 것인지. 저희는 20시간에 걸친 비행에 이미 지쳐있는 상태인데다가 처음 몰아보는 캠퍼밴을 500km나 운전한다는 것도 무리인데, 거기다 관광지에 밤늦게 입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계획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여행 왔으니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누리자 라는 생각으로 고민 끝에 강행군을 펼치기로 결정하고 당일 밤 10시 30분 입장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에서 밤을 새고 놀던 아이들은 캠퍼밴에 타자마자 골아 떨어지고 마네요. 5시간을 달리는 동안 내내 잠만 잤습니다. 자고 또 자고 정말 잠만 자는군요. 그런데 잠도 제대로 못 잔 아이들을 데리고 당일 밤 10시 30분 입장 티켓을 산 엄마도 참 대책이 없습니다. 웬만해선 막을 수 없는 엄마의 추진력으로 저희는 결국 독일 여행 첫날 밤 10시경 미니어처 원더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한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지만 바로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우선 입구에 들어서며 보이는 것은 방문자 국가 기록 전광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약 25,000명 정도 다녀가셨네요. 박물관 안에 입장하니 밤 10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건물 안에는 여전히 사람이 바글바글했고 인파에 가려 작은 모형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가고 12시쯤이 되자 사람들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 여유있게 내부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어마어마한 규모와 세심한 디테일에 있습니다. 모든 모델들은 실제 건축물과 비슷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기차, 배, 비행기, 자동차 등 모델들이 실제로 움직여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 수천 개의 작은 모형들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고 열차들 모형 하나하나, 건물 모형 하나하나 디테일을 훌륭하게 살린 모습을 보며 대단한 노력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콜로세움, 폼페이, 스위스의 알프스, 미국의 그랜드 캐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바티칸 등 여러 나라 여러 도시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었는데요. 언젠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관광국가가 되어서 이곳 미니어처 원더랜드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공항을 재현한 곳이었는데요. 이륙, 착륙 퍼포먼스도 볼 수 있고 착륙 후 기지에 돌아가는 이동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또 매 15분마다 밤낮이 계속 바뀌어서 낮의 경치는 물론이거니와 화려한 야경까지 모두 볼 수 있어서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의 규모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볼거리가 풍부했고 모형들의 디테일이 아주 훌륭했기에 아이들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거리 이동으로 피로가 쌓인 저희는 시간이 흐를수록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고문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내내 자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안 풀렸는지 계속 하품을 했고 캠퍼밴 렌트 후 운전에 적응할 새도 없이 첫날부터 빡세게 500km를 달려온 아빠와 그 옆에서 같이 신경을 곤두세우던 엄마도 여러가지 긴장감과 피로감에 몸은 녹아내릴 것 같았고 엉덩이만 붙이면 어디서든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중간중간에 있는 의자에 앉기만 하면 아이들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녹아내릴 듯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풍부했던 이곳에서 저희는 떠지지 않는 두 눈을 부릅뜨며 열심히 구경을 했고 마감 시간인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박물관에서 나온 뒤 저희는 누적된 피로에 거의 실신 지경이었습니다. 어디 잘 곳도 마련해두지 않은 저희는 어디서 잘지 검색해볼 기력도 없었고 무작정 다음 목적지인 덴마크를 찍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다가 만난 첫 휴게소의 상황을 살피러 들어갔는데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휴게소에 빼곡히 주차된 트럭과 차들 사이에 저희가 주차할 자리가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얼른 주차를 하고 루프탑 텐트를 올리고 바로 기절했습니다. 오늘 밤 잘 자고 나면 내일 또 움직일 힘이 생기겠죠? 그럼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